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이의 모아나입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유튜브, 그리고 뭐 내가 하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SNS, 그리고 인터넷 아니면 카페, 블로그, 혹은 온라인에서 하는 게임 모두를 사실은 메타버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미 메타버스에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메타버스는 초월과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타버스는요, 코로나 팬데믹과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즉 디지털 전환이죠. 그래서 기업들 사이에서 그런 흐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그냥 커피만 판매하던 그런 기업이었지만 시대가 변화되면서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스타벅스에 가기 전에 미리 사이렌 오더 주문을 하고, 그리고 내 위치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음료를 준비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도입을 했고, 그런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흐름,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제 기술도 그렇게 뒷받침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떠올랐다, 그리고 주목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강이냐 시뮬레이션이냐 내적이냐 외적이냐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기반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외적이면서 증강, 자, 증강현실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증강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현실 세계 속에 3차원의 가상 이미지를 더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게임이 있어요. 포켓몬고라고. 그래서 보면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에 지금 내 눈엔 안 보이지만 딱 스마트폰 화면을 비춰봤을 때 그 안에 포켓몬이 등장해서 내가 그 포켓몬을 잡게 되는, 그래서 이 포켓몬을 잡으러 동해로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이런 얘기가 한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가구를 내가 우리 집에다가 놨을 때 어떤 모습일지, 그러니까 미리 배치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비추고 거기에 가상의 이미지인 내가 사고자 하는 그 가구를 놓는 이런 식의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강현실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증강과 내적에 포함되는 라이프 로깅. 자, 라이프 로깅이라고 하면 그냥 쉽게 말해서 개인 생활, 나의 개인 생활을 인터넷, SNS를 통해서 기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런 곳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나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이상적인 나를 더한 모습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외적 시뮬레이션에 포함되는 거울 세계는 바로 우리 현실 세계를 반영한, 그냥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한 세계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그런 업체들을 다 모아서 바로 주문할 수 있게끔 모아준, 이렇게 모바일 상에서 할 수 있게끔 이뤄준 거, 혹은 그런 숙박 앱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현실 속에 있는 숙소들을, 심지어 그 업체들은 그 숙소를 가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숙소들을 싹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플랫폼이 되어줌으로써 엄청나게 이득을 얻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 살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적과 시뮬레이션에 포함되는 가상세계. 사실 이 가상세계라는 게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가장 쉽게 떠올리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흔히들 가상세계다 하면 디스플레이를 끼고 가상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는 가상현실 속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상세계 안에서 우리가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의 기본적인 인정 욕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채울 수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게임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그 나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메타버스 플랫폼에는 뭐 제페토, 이프렌드, 로블록스, 어스, 게더타운, 샌드박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뭐 게더타운이나 잽을 이용해서 신입생 환영회를 연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 업무를 같이 본다거나 혹은 회의를 연다거나 컨퍼런스를 연다거나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뭐 제페토라는 곳에서 그러한 크리에이터들이 또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옷도 만들어서 팔고 그 캐릭터들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로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났고요.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잠깐 떴다가 사라진다 뭐 이런 어떤 시각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부터 있어 왔던 것들인데 그냥 거기에 어떤 메타버스라는 이름이 붙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우리가 그럼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디지털 자산이 중요시 되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웹의 발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자면 이제 이렇게 웹은 사실 웹 1.0은 그냥 단순히 열람만 가능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다가 현재까지 웹 2.0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참여하고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웹 3.0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웹 3.0 시대에서는 개인화되고 지능화된 맞춤형 웹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곧 입체적 형태를 띠는 어떤 3D 공간, 메타버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점점 더 나에게 맞춤형 된 웹이 생긴다 해서 웹 3.0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메타버스도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죠. 메타버스 리터러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이런 세계가 발전할수록 이런 것들을 접하고 알고 생산할 수 있는 사람과 모르고 생산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대에서도 이런 리터러시가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해하고 또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안전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잘 알고 잘 활용하는 능력이 여기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과 연결돼 있는 그리고 나의 일상의 연장이 되는 그리고 또 내가 창작자가 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디지털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바로 메타버스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